그런데 누가 일루미나티다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치 지도자급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연관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면 지금 분권형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김영호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박근혜 탄핵 전에 2016년 11월 달에 국가 원로들과 대화해서 이 김영호라는 사람이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기 하야를 해라.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몰랐던 거라 여기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서 김영호는 공천위원장 거기 임명되자마자 황교안을 보고 공천에서 손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호라는 사람이 상당히 뭔가 오랫동안 그 한국 정치에서 소위 우파들을 이렇게 포괄해 가지고 심지어는 박근혜한테 조기 하야를 압박한 그런 적도 있다고 그래요.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되니까 조기 하야를 해라. 이런 거 많은 분들이 모르셨죠? 그런데 이 김종인과 김영호는 둘 다 홍석현의 아주 절친이라는 겁니다. 물론 김종인 씨가 그 원불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김영호도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천을 잘못했다 김영호한테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 김무성, 김영호, 홍석현, 심지어 이명박 또 이번 공천에 아주 만족스럽다는 거죠. 친박계가 이제 조금 줄어들게 했으니까. 근데 친박이라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갈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왜냐하면 여기 사드 배치할 때도 사실은 박근혜 시절에 사드가 배치됐잖아요. 그걸 결정한 사람이 박근혜란 말이죠. 시진핑이 반대하는데도 그거는 명백하게 그 친중 노선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고 친미 성향이다라고 거기 규정을 해서 아마 친박 세력의 그 중에 일부가 굉장히 친미적인 극친미적인 세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세력이 있냐면 성우회 같은 경우는 별들의 그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군인 출신의 그 장성들,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그 박근혜 쪽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거는 전두환과 또 박정희 저기 군인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 쪽 그 세력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한 그 개신교 세력 중에서 그 친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이승만 이분이 사실은 일루미나티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과거에. 그래서 선택됐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이 또한 그 친박 세력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갈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부정선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적나라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파 진영이 단합을 할 수 없이 새가 갈래갈래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 진영에서 그래도 이 김무성, 김영호, 홍석현, 이명박 이 사람들은 다 또 그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일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북 문제를 그 박근혜 정도의 시선으로 해결하자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파 진영의 세가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당 내에 이렇게 홍석현 주도, 김무성, 김종인, 김영호 같은 세력이 단단하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강조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통합당 세력은 내각제와 고려연방제 개헌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고려연방제라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김대중이 뭐 빨갱이다 그러고 막 무수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려 연방제가 아니면 한반도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갖게 되죠. 그때 제가 뭐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팩트를 놓고 볼 때 고려 연방제밖에 뭐 달리 그러니까 일국 이제나 그게 이제 중국이 홍콩에 대한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일국 이제냐 일국 일제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것은 그 합리적으로 고려 연방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 맞다 글리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그럼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무기를 줄여가는 쪽으로 핵무기도 그런 쪽으로 수순을 밟아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놓고 남한 쪽에서 핵무기 개발도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데 이제 현재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너무 친중으로 가 있단 말이죠. 그 개헌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보거나 또는 뭐 거의 독재잖아요. 지금 모든 중앙의 중요한 기관을 다 잡고 심지어는 법에 대한 것까지 잡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독재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시하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이게 합리적인 수순을 밟아서 뭐 토론을 거친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중간에 그런 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우리들은 옳으니까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라는 것이 지금 네티즌들이 막 굉장히 발달된 사회인데 그게 먹혀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바보 같다. 왜 이런 것을 택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거를 저는 의문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랍게 생각하는 건요. 이게 사회가 법치가 흔들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데 그 신뢰가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를 골프채 이 헤드 머리로 때린 게 아니라 이 스틱 그걸로 이제 나무 막대기 같이 생긴 그런 거요. 그걸로 이제 살해를 했다고 하는 유승현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래요. 근데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골프채 헤드가 아닌 막대기로 때렸기 때문에 감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아내는 살해됐잖아요.
그리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대요. 아니 어떻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는데 사람이 죽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심을 번복해갖고 2심에서 대폭 감형해버린다든가 이 법치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follow the party라는 거 있죠, 우리말에. 그러니까 공산당을 따르라. 이런 것도 그 선거 부정을 하는 중에서 이거 엄청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친중 노선을 걷더라도 이런 식으로 걸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따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손을 빌어서 뭘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해도 그 방법론에서 너무 치졸하고 유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제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제가 굉장히 놀랍고, 그런 것은 충분히 한국에서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것을 이제 제가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